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LG엔솔 1일차가 끝났습니다. 과연 LG엔솔 1일차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어디에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플러스 당연히 이것도 봐야겠죠.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식 흐름이 나왔는지, 왜 빠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22년 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일단 먼저 오늘 장 정리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0.9% 하락, 그 다음에 코스닥은 1.5%나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차트가 좀 이상하죠. 처음부터 빠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보합권에서 머무르다가 갑자기 저 기릿이 점심을 먹는 그 시간 이후부터 쭉 빠지더니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오늘 또 이렇게 장이 안 좋았으며 그 다음에 등락 종목을 봐도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거의 5배 가까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장은 매우 나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장이 나빴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봤더니 자, 바로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증시가 쭉 흘러내렸다고 하는데 바로 일본이 금리를 동결했다고 합니다. 한일길이 금리 동결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봤더니 일본이 아직까지는 금리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으나 그러나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오면서 나비 효과처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뛰고 그 다음에 환율도 뛰고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매도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2천억 매수, 외국인 포화권, 기관 2,200억 매도, 그리고 플러스 오늘 연기금 장중에는 매수를 하더니 결국은 360억 매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100억 이상 매수한 기업이 4가지나 있더라고요.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타이거 200, 그 다음에 삼성전기를 연기금이 오늘 100억 원 넘게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중에 떨어지던 환율도 살짝 튀어 올랐습니다. 1190.5원까지 올라왔네요. 아시아 증시도 전체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쭉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죠. 니케이 0.2% 하락, 상해종합 0.5% 상승, 항생 0.5% 하락 중, 그리고 플러스 미국장도 조금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1%나 하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개인 외국인 기관의 쇼핑 목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레버리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뱅크, 코스닥 레버리지, 셀트리온, 신풍제약,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LG전자, M2N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기, SK스퀘어, LG디스플레이, 메리츠화재, FNF, 레버리지, KB금융, 우리금융지주, SD바이오센서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삼성 SDI, 현대오토에버, 이녹스첨단소재, 한국항공우주, 하나솔루션, SK스퀘어를 매수하네요. 다음으로 주요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2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안 발표, 그리고 20일 목요일 오토엔 상장,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청약, 이지트로닉스 청약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로봇, 그리고 석유. 일단 첫 번째 2차전지 생산주가 좋았는데요. 그런데 그 반면 LG화학은 조금 나빴습니다. 1.8% 하락. 그러나 삼성 SDI는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5.3% 상승,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2.6% 상승으로 둘 다 유의미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LG엔솔이 상장하니까 거기에 대한 키 맞추기를 조금 진행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로봇 관련주가 오늘 좋았다가 나빴습니다. 자, RS 오토메이션 이 차트를 보니까 쭉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결국 5% 상승으로 마감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RS 오토메이션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삼성과 로봇 전용 제어기를 공동 개발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좋은 흐름을 나타냈지만 쭉 흘러내리고 마감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퍼스트 이 친구는 조금 하락폭이 컸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무려 4,870원까지 갔다가 결국은 고가 대비 1,000원 넘게 빠지며 3,750원 마이너스 3%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유가, 석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예멘 드론 테러, 그 다음에 국제유가 상승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크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겠죠. 흥그석유 9% 상승, 극동유화 6.9% 상승합니다. 다음으로 개별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CB 그 다음에 MLCC가 좋은 흐름을 나타낸대요. 자, MLCC 관련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본 무라타, 참고로 이 무라타는 전체 MLCC 생산 능력 중 약 20에서 3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일부 라인이 중단하며 삼성전기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기 4% 상승, 이녹스 첨단소재 4.7% 상승, 코리아 서키트 5.6% 상승, 이수페타시스 2.8% 상승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회사 상장 기대감이 있겠죠. SK스퀘어 오늘 6%나 상승했는데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MSCI 비중 확대 기대감도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MSCI 1분기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서 바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들어 조선주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에서 M&A 불어, 이 부담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대우조선해양 6.6% 하락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관련주인 HDC 현대산업개발 오늘 또 엄청나게 하락합니다. 마이너스 14% 하락. HDC는 8.5% 하락으로 완벽하게 떨어지는 칼날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엔솔 1일차 마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증가금이 무려 32조가 몰렸고요. 청약자가 대단합니다. 230만 명이 몰렸습니다. 지난 주말 저 기릿이 아마 300만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내심 좀 너무 많이 썼나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게 썼네요. 300만은 거뜬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래 배정 기대값이 2주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한 주 초중반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1일차 결과를 딱 봤을 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다시피 당연히 미래에셋 이건 하면 안 됩니다. 0.4개 벌써 0.4개래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만 한 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은 패스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금융투자도 1점 초반까지 쭉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지금 딱 어디 해야 되는가 그걸 봤을 때 1등은 하이 투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균등이 4.4 내일 여기서 반토막이 난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2점 몇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신 그 다음에 신영인데요. 이 두 가지도 마찬가지로 2점 초반 아니면 1점 후반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KB랑 신한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한이길이 KB가 벌써 1.8개인데 그러면 이거 내일 혹시 0점대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저기를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KB에 일단 먼저 청약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균등 수량은 크게 깎이진 않을 것 같고 아마도 1점 초반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KB가 1.8 그 다음에 신한이 2.9지만 그런데 내일은 지금 현재 눈치를 보고 있는 비례 투자자분들이 한 번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KB는 벌써 750만원이고 신한은 상대적으로 적은 470이기 때문에 아마도 비례 투자자분들은 신한에 조금 더 몰린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기분들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하이 투자 그 다음에 대신 신형 그리고 KB 신한 이렇게 청약을 진행하시는 게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플러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계좌를 개설해도 아직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7개 주관사 중에서 4개만 가능한데요. KB 신한, 미래셋, 하나 이 4가지는 오늘 또 이렇게 계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아직까지 계좌가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미래셋만 가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KB랑 신한 이 둘 중에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분들 내일 되면은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아마도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또이또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너무 고민하면서 여기를 해야 되나 여기를 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균등 배정 1.4개나 1.5개 큰 차이 없습니다. 받을 사람은 정말 놀랍게도 1.01에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전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증시도 정말 어수선한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청약하신 기분들 진짜 고생 많으시고 그리고 기분들 모두 다 최대치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